애교를 왜요? 애교는 듣고 그냥 얘나 그 나는 형 뽀뽀한다. 안돼. 애교는- 이런 모습 자체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번에 제가 애교로 받아줄게요. 투키즈룸 방찬 아이엔. 얘는 왔나? 그래요. 나 맛있는 거 만들었다. 형이 준비한 척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냥 맛있겠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뭐야?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맛있나? 맛있네. 바나나구나. 이 완벽한 이 살찌는 맛. 그래도 형 그래도 은근히 저한테 막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진짜 많이 해. 진짜 많이 하는 편이죠.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 투키즈룸 응. 보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이제 말해달라. 말해달라고. 이인이한테 그냥 형이 뭐 이런저런 고민들 얘기하는 게 뭔가 되게 편해가지고 내가 좀 고민을 좀 잘 들어주긴 하지. 당신은 나한테 그런 고민 같은 거 얘기 안 하잖아. 나 고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형들한테. 뭐 아닌가? 나여서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나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잠깐만. 뭐. 저 잠깐 발표할 게 있어요. 뭔데요? 얘 요새 손목이 좀 가벼운가 보네. 손목이 좀 가벼운가 봐? 아니 이게 그 다 이유가 있지. 어떻게 된 거야? 촬영 때 이제 의상팀 누나가 이거 빼고 할까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빼고 할게 하고 딱 그래. 뺐는데 내가 깜빡했네. 미안. 괜찮아. 그래. 진짜 깜빡했네. 어떡하냐. 보통은 맞아. 원래는 이제 뭐 필요한 거 있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제 그걸 사는 편이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알아서 사라면은 정말 밤새도록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 못 사지. 그냥 사실 뭐 선물이 뭐 꼭 필요한 거 아니라도 그냥 마음만 있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줘도 다 산 거 없다 이렇게 말할 거죠. 그래서 내가 형이 나죠. 너 팔찌 있으면 쓰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네, 있으면 쓰려. 오케이. 팔찌 사면 되겠더라. 그래서 팔찌 좋은 걸로 샀지. 팔찌 이뻤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 형이 약간 옛날에 이번 생일 선물은 뭐 요만큼 한도를 안에서 내가 사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워낙 되게 돈을 많이 아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긴 하는데 근데 내가 굳이 멤버들한테 돈을 아낄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선물이야말로 약간 매년마다 그 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뭐 고민 중이에요. 우와. 한도를 어떻게 정해놓을지. 내가 잘 생각해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현이한테 이따 생일 선물 뭘 받을지 새로운 노트북이라도 이 참 눈물 나는 조합. 되게 둘이 약간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친동생 바이브보다 약간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그런 형 동생 바이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친동생이랑 친형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고. 얼마 전에 찬이 형이 이인이 김치찌개 만들어서 먹여줬다고 들었어. 얼마 전에 또 제가 또 김치찌개 먹었잖아요. 제가 맛 평가를 좀 해줄게요. 그때 하긴 했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줄게요. 잠깐만 안돼 근데 맛있었어요. 뭐 약간 내 스타일. 왜냐면 그 약간 그 맛이 났어요. 고깃집 김치찌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고깃집 김치찌개가 고기 맛이 강하잖아요. 그게 난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 김치 좀 덜 들어갔죠. 그렇기도 하고 나는 재료가 다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가 같이 가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큰일 났다 해서 최대한 그냥 빨리 시켰는데 네. 시킨 대로 온 대로 그냥 바로바로 요리를 했는데 약간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아서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 양조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형이 시작한 냄비랑 내가 가지고 온 냄비가 달랐잖아. 맞아. 왜냐면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반으로 아예 이렇게 반 토막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로 그냥 먹고 나머지는 또 남아 있었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 좀 있는 거 같아. 아직 좀 있어요? 애들 말대로는 근데 형 이거 하루에는 한 번은 끓여줘야 이게 안 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렇구나 해서 매일 아침마다 한 번 그냥 돌려놓고. 다음 생일 땐 미역국 먹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필 그래서 미역국 먹었냐 물어봤구나. 맞아. 뭔가 형은 선배님들 옆에 있으면 되게 귀여워지는 거. 확실히 그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가지고 그 막내미가 있어. 그거는 진짜 나도 모르게 워낙 나도 되게 오랫동안 막내였었으니까 의외인 것 같아요. 약간 저런 모습이 이러면서 지금 귀엽잖아.
싸운 적이 있나? 마이페이스 활동 때 그 에브카에서 둘 다 조금 좀 피곤해가지고 예민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찬영이 뭐라 했더라? 찬영이 야야 네가 앞에 가서 인사해. 제가 엄청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 말을 왜 그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 에브카에 싸우고 제가 집 들어가서 미안해요. 아 그래? 하고 와, 야, 귀엽다 안나. 우와 그때가 있었구나. 아 근데 그게 너무 옛날이어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싸웠어요. 근데 난 그건 있었어. 약간 내가 되게 얘한테 미안한 게 좀 되게 많은 게 뭐라 해야지 형은 뭐 나도 모르게 그 말투라는 게 가끔씩 뭐 연습하거나 이럴 때 이엔이한테 좀 너무 야 이거 파파파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그때 말하고 항상 되게 속으로 되게 후회한단 말이야. 가끔 철없는 맏형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막내로서. 저 형 또 저러네 마인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되었죠. 얘는 할 말 다 해. 왜냐면 확실히 이엔이에도 그게 보인단 말이야. 저 형 또 저렇게 말하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언젠가 진짜 한번 이엔한테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인데 지금이 딱 아니 형님, 형님 누가 후회할지를 하고 그런 형님! 얘기라. 죄송합니다. 애초에 나처럼 팩트 폭력을 제가 이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로 막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뭐 가족인데. 그치 뭐. 맞아. 어차피 다시 또 볼 사이고 맞아.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막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 그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우리 막내한테 배울 게 되게 많다라고 항상 말하고 다니니까. 일단 데뷔 전에는 뭔가 이제 형과 동생 이런 기준이 확실히 나눠지고 약간 리더와 막내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나이를 상관 안 하고 찬영도 그렇고 모든 형들이랑 다 같이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그렇게 돼가지고 찬영을 일단 막내는 약간 맨날 막내 온탑 이러면서 해주는 느낌이고 이엔이는 그거에 뭐 그래 우리 얘기들 막 허물없이 지내죠. 허물없이. 지금은 뭐 되게 완전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 편한 사이지. 그치. 옛날에는 되게 뭔가 네 형. 지금이랑 형 막 이런 편한 게 좀 보이더라고. 맞아. 예인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고 싶다 이러면 찬이 형은 무조건 막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로만. 데뷔를 했을 때 찬이 형의 나이가 22이었고 이엔이가 18이었는데 이제 22이 됐죠. 지금 이엔이가 어느새 22이 된 게 좀 되게 찬이 형 입장에서 되게 대견할 것 같아. 내가 22살 때 데뷔했다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무슨 기분이었어요? 그때 나 엄청 살쪘지. 데뷔하고 긴장 다 풀리고 먹을 거 다 먹고 갑자기 엄청 볼 빵빵해지고 기억 안 나? 그치? 마페 때는 그나마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뺐는데 와 디구 때 그냥 빵빵하고 우리 그때 막 우리 부산 내려갔을 때 처음으로 그때 우리 돼지국밥 먹었을 때 형 혼자 막 세 공기 먹고 막 맞네. 그때 한참 불태웠었어. 어묵 어묵 그때 우리 또 따로 받아가지고 맞아. 파스에서 어묵 다 먹고 야 그때 행복했었는데. 부산 더 가야겠네. 나 부산 진짜 좋아해. 어쨌든 나는 22살 때 약간 부담도 있었지. 데뷔를 하고 이제 어쨌든 리더라는 그 명칭이라 해야 되나? 그게 있으니까 이 팀을 이제 시작 전부터 쭉 열심히 이끌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부담은 조금 있었지만 드디어 데뷔했다는 그 마음에 좀 긴장 풀렸던 그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데뷔를 했으니까 다시 약간 어린 느낌 뭔지 알아? 다시 약간. 약간 어려진 느낌.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 모든 선배들 중에 후배니까. 사실 지금도 나이만 26이지 하긴 약간 나이가 드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 뭐 친구처럼 다 지내니까. 맞아. 성인이 되고 나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뭔가 책임감 이게 음. 좀 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팀적으로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고 알 수 없는 그 고등학생 때와는 다른 그런 책임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엔이가 이제 그게 있다.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엔이가 리더를 하는 건가? 그건 못 하겠어요. 왜? 가능하잖아. 그거는 제가 솔직히 약간 키즈 팀 쪽이었잖아요. 그때 맞아.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지금 형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그때 그치. 애기 친구들하고 데뷔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지. 맞아. 내가 리더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치.
연습생 때도 뭔가 이제 모든 직원분들이 형한테 믿고 맡기는 그게 있었는데 아. 뭔가 내가 계속 그렇게 연습생으로 있었으면은 뭔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 뭔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나는 스키즈 막내하기 잘했다.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이엔이가 만약에 그 자리를 뭐 하게 되었다? 네. 나는 되게 잘했었을 것 같아. 아. 오히려 나보다 더 약간 엄격하고 약간 무서운 형이 있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도 약간 그래요. 아, 그래? 약간 무서운 오. 형이었을 것 같아요. 오. 제가. 그래서 나 막내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무서운 형이고 싶지 않은데 제 성격상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 조금 무서운 형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꼰대기가 있어가지고 그치. 제가 왜 꼰대 같냐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그 학교를 1년 꿇었잖아요. 그때 막 친구들 얘기하면서 그 친구 한 명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인이 형, 그럼 나 정인이라 불러도 돼?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에서 그냥 아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 그거 말하고 나서 와 나 진짜 꼰대다 이러면서 혼자서 밤새 이렇게 와 나 진짜 꼰대야 또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리더였으면 나 엄격한 리더였겠다 생각하면서 저는 찬이 형이랑 오래 있어봐가지고 그냥 이제 형이 가끔 멤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그냥 이해는 그냥 되게 항상 말했던 것처럼 되게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해피 바이러스 같대요. 자기 말로는 해피 바이러스 같구나. 그 바이러스 말고 해피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뭔가 맑잖아, 얼굴이 맑잖아. 기운이 되게 맑잖아. 타락시키고 싶어. 왜 이래? 싫어. 왜? 팀에서 막내만큼 팀의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형들을 이렇게 눈치를 살펴가며 자기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내가 막내 되고 싶어. 만약에 내가 막내가 되려면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 혹시 있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텐션이 그렇게 높은 편이지 아니지? 높은 편은 맞아. 아니잖아요. 제 텐션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너가? 그래? 기빨려. 기빨려. 너무 좋은데? 난 이엔이 때문에 약간 너는 이제 잘 받잖아. 네. 잘 받아주잖아. 잘 받아주는데 이제 집 가면 그래서 항상 일찍 잤구나. 잘 받아주긴 하지만 그만큼 기가 빨리빨리. 그게 너무 있었구나. 그리고 일단 그 형들의 사랑이 가끔은 이제 부담스러워. 너가 막내에서 느끼는 것도 리더인 자리에서도 똑같이 느껴질 거야. 내 사람들 중심으로 어떻게 돼? 약간 그 의견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형 그렇지. 리더가 힘들겠네. 아니야, 괜찮아. 쉽지는 않겠다. 찬이 형이 이제 오랜 기간 연습을 하기도 했고 우리 팀을 약간 이끌어가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것보다 포스에 눌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에 약간 많이 눌렸었던 것 같은데 찬이 형은 그냥 애들 다 챙겨주잖아. 다 챙겨주는데 약간 이해니는 약간 서먹서먹해 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요렇게 하는 느낌이 확실히 많았지 옛날에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바야흐로 6년인가 7년 전인데요. 이엔이 주말반이에요. 주말반이라서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이제 밤늦게 시간을 잡아서 다 같이 연습을 하는데 이제 이엔이가 안무 숙제가 덜 된 거죠. 이제 그 다음 날 점심이었어요. 찬이 형과 이엔이가 4층에서 단둘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찬이 형이 꽉 잡았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얘가 거기에 맞춰서 사실 데뷔시키려고 진짜 꽉 잡은 거죠. 맞아요. 같이 가려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버티고 왜냐면 이엔이는 우리보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줬어요. 막 수학학원 가가지고 나갈 때 이제 책상 밀고 연습해서 영상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말 하기 되게 낯간지럽긴 한데 진짜 형 아니었으면 진짜 데뷔 못했을 거예요. 진짜 솔직히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그 금도끼 은도끼 알아요? 알아. 나 이거 얘기 알아. 나 이거 얘기해야지. 거기서 그 호수에서 그런 걸 뭐라 하지? 신령이라고 해야 되나? 산신령?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금도끼 네가 떨어뜨린 게 이거냐 이러고 금도끼 은도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형이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네. 그래서 뭐 골랐어? 저요? 저는 스트레이키즈를 택한 거죠. 결론은. 그때 막 어리기도 했고 당연히 들어갈 기회가 없겠다 싶었는데 일단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너는 나한테 그런 존재인 것 같아. 네. 평생 나의 조커. 약간 배트맨과 조커를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막 엄청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서로 엄청 필요하잖아.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맞아요. 항상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 피드백도 많이 듣긴 하지만 형 피드백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맙다. 그런 거죠 뭐. 사진을 한번 찍지. 형 이거 정리한 거 멋있지 않아? 어우 깔끔해. 야, 오늘의 이것도 다 볼 수 있다. 미세먼지 없네 오늘. 창문 열고 올 거야.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두키즘 방찬 아이엔.